네, 발표드릴 논문 포즈 임브로이더라는 논문이고 ECCB 202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이버 랩스 유로에서 최근에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휴먼에 적용한 논문들이 여러 편이 나오고 포즈 임브로이더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인풋 모달리티를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이미지, 텍스트, 3D 포즈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오클루전이나 뎁스 언서튼티라는 한계점이 있고 텍스트는 때로 정확한 포즈를 얻기에는 애매한 케이스가 많고 3D 포즈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뭐 월드 어포던스냐 아니면 시멘틱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 세 모달리티를 다 썼을 때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주된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모달리티를 함께 써서 멀티모달 애니 투 애니 멀티모달 리트리버를 하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포즈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이랑 SNPL 리그레션 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성능 우위를 보였습니다. 관련 워크는 이제 이 논문 저자의 예전 논문인 포즈 스크립트나 뭐 포즈 픽스 논문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인풋 모달리티가 포즈랑 텍스트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챗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 모달리티가 주어졌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포즈 인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 포즈랑 텍스트 이미지 세 가지를 다 쓰는 그런 케이스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인코더가 모달리티 스페시픽하게 주어지고 이것들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져와서 프리즈 시킨 채로 사용을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션 레이어들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V라고 이제 피처를 노테이션하고 포즈는 P, 텍스트는 T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것들을 인브로이더라는 트랜스포머 기반 이제 모델에 넣어서 피처를 뽑는데 이거를 다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MLP 통해서 이제 리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중에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리프로젝션에 대한 거는 각각의 모달리티별로 컨트라스트 로스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인코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미지 인코더는 심플러 X 백본이라는 걸 쓴 거고 코드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있고 텍스트 인코더는 포드 스크립트 텍스트 인코더를 활용을 하고 있고 포드 인코더는 비포저의 베리언트를 쓰는데 원래 비포저는 이제 SMPL X 파라미터 뽑는 용도로 학습이 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바디 조인트만 뽑는 비포저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젝션의 경우에는 리니어 레이어 렐로 액티베이션 쓰고 있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에버리지 풀링을 추가로 적용을 합니다. 인브로이더 인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 스페시픽 인코더에서 뽑은 이제 피처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피처만 줬을 때, 포즈 피처만 줬을 때 각각 하나만 준 게 있고 아니면 두 개씩 합친 이제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조합들을 다 인풋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 모달리티별 토큰 말고 이제 글로벌 토큰을 하나 더 인풋을 주는데 이걸 X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토큰 개수는 이 그 모달리티 조합별 토큰 개수랑 이 글로벌 토큰 하나에서
G 카디널리티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의 경우에는 똑같은 토큰 개수로 아웃풋을 하되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 글로벌 토큰의 이제 프로세스된 아웃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X바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X바지를 활용을 해서 리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MF를 태워서 각각에 대해서 리프로젝션을 하고 이 리프로젝션 된 거에 대해서는 콘트라스트 로스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주어진 모달리티랑 그 리프로젝션 된 모달리티 간의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하고 반면에 이제 다른 리프로젝션 된 모달리티 간의 시밀러리티를 어, 패널라이즈 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 학습에 사용할 때는 베들레헴 스크립트 데이터셋이라는 걸 쓰고 왜 이 베들레헴을 기반으로 했냐면 일단 어, 정확한 3D 포즈를 리얼 월드에서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베드램이 이전부터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 분야에서 이 베드램 데이터셋 쓰면 성능이 많이 오른다는 게 실험적으로 보여서 이제 이 저자들도 베드램을 쓰기로 했고 다만 문제는 베드램은 이제 텍스트 라벨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직접 이제 캡셔닝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디스트 콘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서브셋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포드 스크립트 통해서 오토매틱 캡셔닝을 하게 되고 이제 포드 스크립트에서 좀 더 캡셔닝을 좀 더 개선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헤드 로테이션, 셋 컨택트 측면에서 개선을 했다고 하고 추가로 원래 베드램은 SMPLX 포맷으로 라벨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디 조인트에 대해서만 라벨을 쓰고 있습니다. 실험할 때는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 위주로 진행을 했고 매트릭은 리콜 at K 그래서 RK로 디비전이 되고요. 애니 투 애니 리트리벌은 이제 싱글 쿼리일 때 특정 모달리티에서 다른 이제 모달리티로 이제 리트리버 하는 것들 조합 6개랑 이제 두 모달리티 주어졌을 때 나머지 모달리티로 리트리버를 하는 데스크 3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추가로 이 방법론이 아무래도 뭐 베이스라인 기존 워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얼라이먼트 베이스라인이라고 저자들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이 인풋 모달리티를 이제 픽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한 케이스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포즈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인 경우에는 또 따로 추가로 학습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인브로이더 이제 앞서 학습된 인브로이더를 프리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즈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인풋이 이제 포즈가 페어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포즈가 페어로 들어가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TIRG랑 텍스트 디코더 파트를 이제 파인튜닝 하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포즈픽스 OS랑 배드램 픽스 데이터셋이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일단 리트리벌 결과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온라이너 베이스라인 결과고 이게 포즈 인브로이더의 이제 최종 결과가 여기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아키텍처 에뮬레이션 결과인데 이제 온라이너부터 보게 되면 일단 포즈 인브로이더가 온라이너보다는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제 텍스트 이미지나 텍스트 포즈 태스크의 경우에는 온라이너가 더 잘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 인풋 모달리티에 대해서 성능이 좀 인브로이더가 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포드 인브로이더의 이제 인풋 컨피그레이션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듀얼 쿼리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포즈 쿼리가 들어갔을 때 결과들은 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이제 텍스트 쿼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텍스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포즈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 결과인데 온라인이랑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결과를 보면 이제 포즈 인풋 모달리티로 줬을 때는 포즈 인브로이더가 더 잘 나오는데 이제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온라이너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즈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더 좋은데 이미지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성능 하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베드램 스크립트랑 CDPW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이제 좀 더 비교군으로 책포즈 결과를 찾아봤더니 CDPW에서 81.9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테틱 데이터에서만 학습을 했는데 뭐 CDPW에서 더 좋은 성능 보였다는 건 일단 제너라이제이션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퀄리테이티브 결과인데 이제 뭐 멀티 모달 리트리버 결과들이 이미 포즈 주었을 때 이미지 리트리버한 거, 이미지 줬을 뭐 텍스트 줬을 때 이미지 줬을 때 포즈. 이거는 이제 하체가 안 보이는 케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하체에 대한 이제 캡셔닝을 해서 포즈 제너레이션 한 거고, 그럼 이제 마스킹된 파트에 대한 이제 텍스트 설명 기반으로 포즈를 제너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 퀄리테이티브 결과도 있고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 다리를 이제 밴드해라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이제 다리에 터치하도록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까지 질문 있을까요? 저 앞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했다는 부분이 잘 이해 안 가긴 하는데 제일 앞이었어. 모델 중. 여기서 네. 얘랑 얘랑 위에 같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한다. 예, 얘네 둘끼리는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요. 얘네 둘끼리는. 이제 그 네거티브의 경우에는 이 V랑 T 해지랑 이제 서로 푸싱하도록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배치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이거 전부 다 넣으려면. 그러겠죠. 근데 뭐 직접 돌려보진 않아서 배치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만 동작을 하면 얘네들은 출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널 값이 나오고. 일단 출력은 다 되지 않을까요? 일단 X 바 G 인풋 받고 이 V 햇, T 햇은 다 나올 거고. 아, 그럼 그냥 뒤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전부 다 나오는 것들에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네, 보여준 거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브로이더 얘는 네트워크 구조 그림은 있나요 혹시? 뭐 논문에 설명한 이 디스틸 버전 그거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했는데 네. 딱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미안해. 아마 텍스트도 다 텍스트만 줘도 잘 못하는 애를 6개나 줘서 구역구역 만든 것 같긴 한데. 야,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텍스트는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어, 데이터셋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 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아, 매뉴얼하게 좀 룰 베이스로 아마 만드는 거 같고. 이거 자기네 논문이라 하셨죠, 이거. 예, 예. 그 이전 워크. 음. 그러면 사실 얘 성능에 따라서 그냥 텍스트 의존성이 엄청나게 심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이 신데릭 데이터셋이라서 리얼한 코드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스템. 뭐 다른 질문이 있어. 혹시 로스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요. 그냥 그왜 유사 사인 유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면 아, 몰라가지고 뭐 시그마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표현하는 그 함수입니다. Y 아니랑 Z인 아까 말씀하신 거. 요거는 이제 일반화된 노테이션인 거고요. 이제 이 y 자리에 m을 넣은 거고 z 자리에 m hat g를 넣으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는 이제 인고 NC 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로스 중에 하나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얘 그냥 소프트맥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간 애만 다르고. 네, 사실 이거 제너럴라이즈 하면 그냥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씁니다. 근데 그러면 텍스트 예측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얘로 하는 거예요? 텍스트 예측하는 거. 텍스트도 답변을 내놓는다고 수준 하지 있어. 않았어? 네, 그 파트 네. 따로 학습할 겁니다. 이제 인브로이드 학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텍스트 학습할 때는 이제 따로 TIRG랑 텍스트 디코더 가지고 따로 학습을 한다고 돼 있고. 아, 맞네요. 도리 그랬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가져요. 교수님 안 계시나요? 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있습니다.